이론 강의 45, 46강 해제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182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1번. 합의 해제. 그냥 해제가 아니라 요거 합의 해제네요. 합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합의 해제가 됐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번에 합의 해제 시에 채무 불이행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이행 제공을 서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3번. 합의 해제의 소급효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맞아요. 법적 효과는 같다 그랬습니다. 5번. 매도인이 잔금기임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이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매도인이 부동산을, 자, 여기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에요. 근데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계약금 중도금을 줬어요.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줬는데 매도인이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이제 해제를 주장하여 경과 후에 해제를 주장하며 잔금을 안 줘가지고 수령한 대금을 공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받았던, 얘가 해제하자고 그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야. 뭐 핸드폰도 꺼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던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공탁을 해버렸습니다. 공탁을 했더니 그렇게 연락도 안 된 애가 돈을 그냥 슬쩍 찾아가죠. 그러면 그냥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연락이 안 돼요. 자, 봐봐요. 잔금기일로 경과에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을 했어. 매도인 쪽에서 받았던 중도금 같은 걸. 그랬더니 매수인이 이의 없이 그냥 가져갔대. 공탁금을. 그러면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대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설명 열심히 했지만. 자,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거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아무튼지 간에. 중요하진 않아도.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억번은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기억번은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당사자, 일방 당사자가 B고 상대방이 A라고 해봐요. 그러면 A하고 B가 있는데 B가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얘가 채무 불이행을 하고 이 A가 해제를 했어.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한 게 요 상대방입니다. 그러면 해제했으면 그냥 둘이 원상 회복을 해주고 더 이상 이행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의무의 이행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상대방 놈이 해제한 얘가 계약을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한다. 이게 뭐냐면 야, 우리가 아무리 해제했지만 네가 해주기로 한 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끈적거리면서 질척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누구? B가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야? 우리 해제했는데 계약이 네가 해제해서 소멸됐잖아. 그러니까 안 해줘라고 거절할 수 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아요.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할 때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금전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무슨 지연 손해금 이런 건 포함된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34회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아, 그냥 싹 다 돌려줘야 되는구나. 지연 손해금까지 싹 돌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디귿번은 이 과실상계라는 것은 사실 손해배상할 때 써먹는 얘기지 원상회복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가 원상회복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요거 두 개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이거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우리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는 거고 요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이야. 아무튼 답은 5번입니다. 5번인데 뭐 니은이나 디귿이나 그렇게 빈출되는 지문은 아니고 이때 요 34회 때 이거 다 틀렸어요. 이 기억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다 틀렸대요. 자, 그다음에 3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우리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이거 어디 나냐면 우리 착오 배울 때 65페이지에서 해제를 해가지고 계약금을 다시 못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맞고요. 2번 계약을 이거 그냥 해제가 아니라 잘 봐야 돼요.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 적용된다.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라고 했죠. 1번 풀 땐 또 나왔습니다. 3번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해야 된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했죠. 이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미 이행불능이야. 그러면 매수인 측에서 해제하려고 그럴 때 매도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죠. 근데 봐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왜? 자기 쪽에서 요 변제 제공을 매매대금을 줘야지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왜? 이행불능이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이니까. 그러니까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래야지 되죠. 그러니까 답이 틀렸습니다. 요게 틀렸어요. 자,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토지 계약이 해제됐을 때 건물을 매수한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 나온 김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게 자, 봐봐요. 여기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A가 B한테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어. 그런 다음에 이 B가 자기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요거를 누구한테? C한테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C는 건물의 소유자네. 건물 소유자. 그런데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토지 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 그러니까 결국 C죠. C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 자, 그런데 얘는 건물을 샀는데 토지 매매 계약이 이게 해제가 돼버렸네. 그러면 건물 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아니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 그죠?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건물 소유자고 얘는 지금 해제된 거는 건물의 계약이 해제가 된 게 아니라 토지의 계약이 해제가 됐죠. 자, 이거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실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둘이 요 2분의 1 A, B가 갖고 있는데 요거를 C한테 요거를 팔 때 이 한쪽 지분 가진 애가 나는 내 지분은 그냥 안 팔래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불가분성이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불가분성에서 토지 전체를 팔려면 이 토지 전체 이렇게 자기 지분만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토지 전체를 팔려면 모든 지분권자가 다 같이 팔아야 된다. 그 불가분성하고 요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튼 시간에 자,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답은 아무튼 3번이에요. 3번. 자,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 1번, 2번, 5번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있죠? 요거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어도 주어지고 우리 이행불능일 때는 귀책 사유, 즉 과실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요게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 184페이지. 어렵습니다. 이 5번 어려운데, 이거는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거 먼저 답부터 좀 보자고요. 이거 보면은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이래요. 그럼 이거 해제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제가 안 됐다는 거야? 아직 해제 전이야, 해제 전. 해제 전에 매매 계약,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했어요. 그러면 아직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된 거를 가압류 집행했으니까 가압류 등기 됐죠? 그러니까 이 가압류 채권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4번부터 볼게요.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 해제가 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가 된 거나 똑같은데 대항 요건을 안 갖췄대요. 그러면 얘는 보호받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5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이건 뭡니까? 원래 A, B. 지금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야. 그래서 요게 지금 해제가 이제 돼야 되는데 요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C한테 증여를 해줬대요. 그럼 만약에 이 C가 증여를 받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 얘가 보호를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죠. 그러니까 얘는 보호를 못 받겠네. 요 앞에가 해제가 되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4번하고 5번은 읽고 할만해요. 3번은 전후라고 안 주고 해제 대상 매매 계약으로 이렇게 말장난을 비겁하게 쳐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튼 제3자 물어보는 문제가 통정허위 표시나 해제수 좀 물어보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도 통정허위 표시에 나왔던 그 제3자보다는 이게 좀 낫긴 한데 1번은 일단 처분금지 가처분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막 정신 나가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했대. 그럼 우리 분양권, 등기처분권, 채권을 양수한 자 제3자 아니랬죠. 보호하는 제3자 아니랬죠. 뒤에는 뭐 이거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채권 자체를 압류한 자. 이 전부는 그냥 주는 겁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채권 자체를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답이 아무튼 3번입니다. 근데 2번은 그래도 좀 알 수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다 읽어봐야 돼. 아무튼 답은 3번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6번. 을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어느 경우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이행 불능인 경우, 그 다음에 정기행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상대방이 거절을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할 때, 그죠? 자, 기억번. 을이 병소유의 토지임을 알고서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했는데 갑의 귀책 사유로,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인 토지를 매매한 거죠. 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갑의 귀책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대요. 그럼 불가능하게 됐으면은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불능이네, 불능. 그러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니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갑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어요. 그럼 이것도 최고 없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답이 그냥 1번으로 나왔네요. 그죠? 자, 디귿하고 리을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그냥 이행 지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자,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죠. 합의 해제는. 2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이면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불가분성. 3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했죠. 맞고요.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게 뭡니까? 정기행위죠. 그때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뭐는 필요 없어요. 최고는 필요 없단 말이야. 그죠? 상당한 기간에 최고는 필요 없어도 해제의 의사 표시는 해야 되죠. 이제 해제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죠. 답이 4번이네요. 5번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자, 여기 지금 채권 양도된 후 매매가 해제가 됐대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채권 양수인이죠. 그러면 단순한 채권 양수인은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해제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원상회복 해줘야 돼요.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맞습니다.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3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계속 나오죠. 답은 3번이에요. 4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가했어. 그러면 조건과 변경을 가한 승낙은 그 효력을 잃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그래서 누가요? 청약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에서 승낙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요 합의 해제가 들어가서 더 헷갈리죠. 그냥 계약에 관한 문장이에요. 요거 우리 앞에서도 똑같은 이 문장이랑 똑같은 거 봤어요. 5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하죠. 효과는 같으니까.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86페이지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맞춰줬으나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요 엑스토지의 갑이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인데 지금 을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으니까 얘가 지금 이행지체하고 있는 거지. 이행지체. 자 지금 틀린 거는 근데 여기서 틀린 거 모두 찾아야 돼. 기억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왜? 왜냐면 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최고 해야 돼요. 여기 틀렸어. 틀렸으니까 틀린 거가 들어가야지 답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개 제거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알아봤자 도움이 안 되고 디귿부터 그래서 풀어보자고요. 디귿번.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토지, 자, 그러니까 요 을이 이제 벌써 요거를 병에게 매도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벌써 병 앞으로 마쳤대요. 그런 다음에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해서 그러면 해제를 하기 전에 병 앞으로 등기가 됐네. 그러면 병은 보호받는 제3자니까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틀렸네.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니까 답 4번. 자, 니은번. 갑이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 엑스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 요 두 개 틀렸습니다. 근데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요 4번이 답이죠. 10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최고를 해야 되는 그 상당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맞고 2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쓰지 말고 계약을 해제했어도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는 거죠. 그죠? 원상회복을 했어도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또 하는 거예요. 자,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정기행위에서 맞고. 4번. 당사자의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 전원에 해야죠. 불가분성. 답이 4번이 틀렸네요.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계약 시에 계약 당시 하면 틀려요. 계약 당시라 그러면 틀려.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11번 186페이지입니다. 갑의 건물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갑의 건물이에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죠. 자, 계약 성립 후에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을은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죠. 왜? 요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고요. 무자력 상태가 돼야지 이제 해제할 수 있어요. 이거 틀렸고 2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을은 그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계약을 해제하려면 을은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행 불능이니까 이행 지체에 빠뜨릴 필요 없이 그 상당 기간 최고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럴 필요 없이 해제하면 됩니다. 이게 아까 몇 번이냐면 3번에 3번 지문이에요. 3번에 3번 지문이랑 똑같은 거. 자, 3번. 갑의 규책 사유로 인한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갑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이거 몇 번에 나온 지문이냐면 이것도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데 2번에 기억번 지문이에요. 그 길게 나온 거 한 4줄 정도로 나왔던 그 지문입니다. 서로 계약 해제를 했는데 갑의 규책 사유로 인해 이행 지체로 계약을 을이 해제했어. 을이 해제했는데 얘가 뭐라고요? 야, 이거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질척거리면 야, 우리 이미 해제했잖아 라고 거절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거절할 수 있다니까 답이 3번이네. 옳은 거 찾으니까. 4번.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을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해제하더라도 그 불이익을 피하기,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5번. 갑이 소의 제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려면 해제 효력도 소멸한다. 아닙니다. 소를 제기하고 계약 해제를 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를 취하했을 때 요 계약 해제를 철회하려면, 그러니까 요 계약 해제 효력이 소멸하려면 따로 또 철회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소를 취한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5번은. 자, 아무튼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계약의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요. 해지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죠. 의사 표시는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3번.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임대차에서 볼 거고요. 4번.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이면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요거 맞고요.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자, 요거 합의 해지죠. 이자 가하면 안 된다고요. 이자.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쉽죠? 자,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계약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계약 해제하려면 요 이행을 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거절했어.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요를 적법하게 철회하면 거절 안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답이 그냥 1번이네요. 답이 1번이에요. 2번.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죠. 요거는 뭡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능이야, 불능.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4번.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자, 뭐 이딴 거 필요 없이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손해. 자, 이 말 되게 어렵게 하는데, 약정 해제권이 유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도 있다는, 약정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법정 해제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자, 맞고요. 5번.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 계약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도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합의 해제에서는. 맞고. 3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 해제하더라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4번. 계약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해서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고 전원한테 해야죠. 전원한테. 맞고요.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자, 지금 합의 해제인데 이자 가산할 의무 없죠. 근데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되게 문제가 쉬운데 괜히 이게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자, 지금 갑소유의 엑스토지가 갑소유 건데 지금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Y주택은 요거는 을 거야, 을 거. 을 소유의 주택인데 얘네들이 요걸 교환 계약을 했어. 교환 계약.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니까 요 엑스토지에는 등기가 을 앞으로, 그 다음에 Y 건물에는 갑 앞으로 이렇게 지금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걸 해제하는데, 지금 해제를 하기 전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등기가 되면 제3자로서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는 계약 해지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래요. 자, 그럼 먼저 기억본을 보면 계약의 해제 전이에요.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엑스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보호를 받는 제3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호받으니까 지금 보호를 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하나밖에 제거가 안 되네. 자, 니은번.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매수해서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서 해제 전에 등기했네. 그럼 니은도 보호받는 제3자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다 제3자에 해당하니까 제3자가 아닌 자를 고르니까 니은 제거가 돼요. 자, 이거 2개밖에 제거가 안 돼. 자, 디귿법 볼게요.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자,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를 했는데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췄대요. 그럼 얘도 보호받네. 그죠? 보호받으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자, 1번. 계약의 해제 전 엑스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을이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요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이건 뭐 Z 건물이라고 하자고요. Z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을 매수했어요. 이 건물을 매수하면 지금 요 두 개의 요 토지를 얻기 위한 교환 계약이 해제가 되는데, 토지를 매수한 자, 그러니까 이 요 을이 지은 토지 위에 을이 교환해서 얻은 토지에 자기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매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 안 되죠. 왜? 지금 토지에 관련된 계약을 해제하는데 건물 소유자는 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3번에 4번 지문에서 봤습니다. 근데 3번에 4번 지문에서는 이게 교환이 아니라 매매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교환으로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이 더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매매로 나왔으면 좀 더 쉽게 찾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89페이지 16번. 요 16번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상황, 답 찾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데 요거는 상황을 좀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갑은 자신의 X 토지와 을의 Y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지금 요게 X 토지가 갑 거였고요. 그 다음에 Y 토지가 요게 을 거였습니다. 을 거. 자, 교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줬는데 을은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금 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X 토지를 등기를 해줬어. 을 앞으로. 근데 을은 아직 갑에게 등기를 안 해준 상태에서 이때 을이 병한테 X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러면 병이 요렇게 등기가 되고 그 후에 이 Y 토지가 여기 수용이 돼서 이게 교환할 수가 없게 됐네. 그럼 이게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죠. 이행 불능. 그러면 이때 이 갑은 어떻게 해요? 해제할 수 있겠네.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은 만약에 요 해제 전에 가 됐으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겠지만 얘가 이 사실을 알아. 악의에서 해제 후 요 을의 말소 등기 말소 전에 들어왔으면 말소 전이면 언제만, 그렇죠,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갑은 최고 없이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죠. 이제 불능이 됐으니까. 자, 2번. 갑은 을에게 Y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가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대상 청구권이 있죠. 3번. 갑이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통상 손해는 계약 체결 시에 Y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이게 안 중요해. 이게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이행 불능 당시인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몰라. 시험장에서 이런 거 모르겠죠. 그죠? 자, 4번. 갑이 교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갑은 병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왜? 왜냐면 병이 벌써 등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4번. 답 찾는 건 쉬워요. 5번. 만약이란 말이 나왔으면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 싹 무시하고 병이 교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 그러면 이 병은 계약을 해제한 후에 선의가 아니라 지금 악의로 들어온 거네. 악의의 병은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선의만 보호가 되죠. 선의가 해제 후에 말소 전에 들어온 거는 선의는 보호는 되지만 악이에요. 병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리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이 상황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었겠죠. 시험장에서 이걸 보고.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16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17번. 계약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좀 이런 표현. 계약을 해지해도 손해배상 청구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기 도래 전에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이게 맞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아요. 표현이 좋지 않아서 제가 X를 한 겁니다.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 표시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자, 명백히 표시했죠?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죠. 있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2번이네요. 3번. 이행 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불능입니다. 채권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 없이 이행 불능이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번.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제가. 자, 여기서 그냥 일부란 말 없이 이행 불능이면
계약 목적 일부건 뭐건 간에 아무튼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죠. 그러면 해제 가능하죠. 5번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되더라. 불가분성. 나온 거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열심히 하시면 아무튼 쉽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